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휴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계획 많이 세우셨죠? 자,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계획도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으시거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게 필요한 보험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방송 보시다가 새해에 내 보험을 점검을 꼭 한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보다는 문자가 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전화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도 역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아직 새해 보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합리적인 보험 선택 방법부터 보험의 종류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광희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한 해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시청자님들 소망하셨던, 또 소원하셨던 일들 모두 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험을 바로 잡는다는 제가 이제, 문구를 드렸지만, 이미 이제 가입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보험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잡기, 길라잡기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입도 하시고 제안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험도 이제 갈라지게 돼 있죠. 첫째는 나한테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필요한 보장이 어떤지를 첫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좀 펴놓고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내 보상 금액이 얼마큼 보상이 되는지, 내가 얼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장이 정말 다양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 군데에 국한이 돼 있는지. 어떤 분들은 암보험에 막 1억 5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것도 내가 다양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내 보험이 아직은 나이가 50대 전이시면 갱신인지 비갱신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기 시점, 만기가 내가 80세인지 아니면 100세까지 길게 보장이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요. 네. 지금 이제 보장성 보험을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하고 우리 이제 손해보험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손보예요. 네. 손보. 네.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예, 보시면은 우리가 영역이 다 있어요. 생명보험의 영역은 종신보험, 그 다음에 보장성, 그 다음에 실비, 그 다음에 우리 실비보험이 이제 실손의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험, 예, 치아보험까지도 생명보험에 이제 속해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비용담보입니다. 비용담보는 보장하지 않아요. 예.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 배상 책임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은 생명보험에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은 또 어떤 게 보장이 안 되는지 아세요? 종신보험이 안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손해보험이 보장성도 되고 실비,
예, 가장 우리 그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파는 게 보장성 실비보험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다 우리가 영역이 있는데 손해보험에 생명보험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면 손해보험은 네,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비용 담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종신보험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장성을 가입을 하게 되면 첫째적으로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실손 의료비겠죠.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게 생명보험도 실손 의료비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2005년부터 판매를 했었는데요. 네. 판매를 했지만, 2005년에 판매를 했던 그런 실손 의료비는 생명보험에서는 80% 보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뀐 실손 의료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장을 해드리는 게. 자기 부담금이 20% 있고, 지금도 비급여가 자기 부담금이 20%고, 급여 부분에는 이제 90%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80%형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생명보험에 이렇게 가입이 돼 계신 분이라면은 실손 의료비를 좀 조정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가입하셨던 분들은 실손 의료비가 이제 100% 보장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3년 갱신까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보험을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실손 의료비는. 예. 지금은 보험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분명히, 시청자님들한테는, 불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0%형이면은 리모델링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대신에,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안 되는 그런 실손 의료비라면, 요거는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비급여가 80%, 그 다음에 급여가 90%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이제 2018년이잖아요. 이제 4월부터는 실손 의료비가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돼요? 또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30%. 그래서 이제 70%형이라는 실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준비를 좀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4월 전에, 왜냐하면 또 3월에 막 또 이렇게 막 한꺼번에 또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천천히 준비하실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정상인들, 이제 뭐 건강하셔서 아무 뭐 병원에 가신 적도 없으시고 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인수가 가능하지만 좀 병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인수를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우리가 일평생 생애 주기 때 가장 필요한 실손 의료비가 첫 번째 가입 순서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3대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적으로 이제 암을 우리가 가장 많이 뽑죠. 예. 그래서 50세 전에는 50세 전이에요. 50세 전에는 보험을 갱신이 아닌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가장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화로 이렇게 가입하셨던 분들, 그러신 분들. 예, 그러신 분들은 보통 10년 갱신, 3년, 5년 이렇게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인상률이 오르는 게 물론 실손도 오르긴 하지만 진단비하고 입원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단비는 절대적으로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10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갱신을 하셨던 시점에서 몇백 프로가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걸 유지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갱신이 아닌 거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전에 이제 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있으시지만 이제 80세 만기로 해서 보장이 좀 짧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세를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몇몇 회사만 놔두고 나머지 회사는 보통 이제 생보 같은 경우는 생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유방암, 전립선암을 일반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암이 도대체 뭐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게 일반암입니다. 그런데 일반암에서 유방암과 전립선, 예, 이런 보장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난소암, 자궁암까지도 이게 이제 보장이 제대로 일반암에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을 5천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다 유방암도 걸렸을 때 주는지 난소암, 자궁암 걸렸을 때도 5천만 원을 그대로 주는지 전립선암을 5천만 원을 그대로 주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를 준다. 뭐 20%를 준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주긴 주죠. 그렇지만 100% 다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체크하셔서 예, 가입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보장을 좀 폭을 좀 넓히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 진단비를 이제 정액으로 예, 지급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뭐 고액암을 받으셔도. 네. 그 다음에 3대 진단비 중에 우리가 이제 첫째적으로 암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을 볼 거예요. 네.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지금 증권에 보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 보통 보면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졸중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과거에 한 9년 전에 가입자들은 뇌졸중이 있으실 수도 있고 증권에 없으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2009년 이후에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진단비가 아마 뇌출혈로 밖에는 진단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분류를 해놨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또 우리가 영역을 또 표시하자면 뇌혈관은 손해보험만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손해보험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은 그야말로 우리가 위중할 때 보장을 받는다는 우리가 CI보험에 대체적으로 뇌출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험이 우리가 뇌출혈, 예, CI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CI보장, 이거는 생보, 예, 생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뇌경색도 보장해주는 뇌졸중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50대 전이시라면 당연히 뇌출혈도 보장이 되죠. 보장이 좁은, 이거 굉장히 뇌졸중은 보장이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50대 기준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뇌혈관은 우리가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50대 이후면 나 그럼 뇌혈관 진단비를 못 가져가 그러면 수술 특약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50대 전이시라면 뇌혈관 진단비를 되도록이면 가져가시면 모든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이 넓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이 뇌출혈은 이 코드가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가 맞아야지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보장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제적으로 손해율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이 뇌졸중이에요. 뇌경색. 어떻게 보면 이제 편마비가 오시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뇌까리가 꼬여서 오는 경우도 이게 뭐 뇌졸중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셔서 이왕이면 보장을 받으시면 좀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뇌혈관 또는 뇌졸중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시고 또 평생 보장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뇌출혈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뇌출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뇌졸중을 갖고 있는데 나 뇌출혈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뇌졸중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폭이 굉장히 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허혈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심장에 대해서 보장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급성심근경색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TV 광고에서도 매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사실 위중할 때 보장을 받으실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받을 확률이 거의 적죠. 네, 거의 어떻게 보면 물론 운이 좋아서 사망하지 않고 보장을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든 타임이라 그래서 그걸 잘 지키셔서 가시는 분들은 뭐 실제적으로 지급 사례예요. 약만 드시고 스텐트를 통해서 회복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시기 때문에 좀 보장을 좀 가져가시면 좀 넓게 허혈성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대 진단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수술 특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손을 제대로 준비를 못 하셨을 때, 준비를 하셨을 때는 이 수술 특약만한 효자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보험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 보험이요 1종에서 5종으로 바뀌었잖아요. 생명보험이. 그런데 예전에는 1종에서 3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상품이 괜찮았었어요. 보장도 넓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지만 보장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 자체도 좀 약간 작죠. 이게 비교 한번 해봐 드릴까요? 생명보험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다치든 아프든 상해, 질병일 때 모두 속해 있어요. 1종, 2종, 3종.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로 수술을 하시든 넘어지셔서 수술을 하시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손해보험이 이제 예전에 상품을 알고 계셨던, 예전에 보험을 알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님들은 손해보험이 왜 꼭 우리가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보장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손해보험이. 그리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왜냐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특약을 가입을 하고 싶으면 주계약이라는 사망보험금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계약이라는 것은 종신보험에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플랜으로 들어가야 되는 좀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좀 비쌀 수밖에 없고, 손해보험은 대신에 좀 내가 선택해서 뭐 수술 특약만 가입할 수 있는 또 이런 플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좀 확 차이가 나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파도를 쳐놓은 건 뭐냐면은 생명보험의 1종 같은 경우는 상해든 질병이든 다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질병일 때하고 상해일 때하고 합쳐놨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진단에 50대 이후에는 우리가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가져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50대이신 분들은 어떤 걸로 가져가시냐면, 우리가 심혈관,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심혈관, 뇌혈관, 그 다음에 뭐 당뇨, 이런 수술비를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조혈모 이식이라든가 뭐 세포 이식, 이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막 이식, 이런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클 수밖에 없고요. 보장을 받으신다 그러면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600 정도는 수술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 보장도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의 목적은 보장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뭐 저렴하기도 하지만 보장을 많이 가져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제가 이제 그 타이틀에 보시면 노실비와 다름없는 질병 후유장애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만큼 네. 질병 후유장애는 이제 지금 뭐 사라지고 있는 상태라서 좀 사라지기 전에 좀 가입을 하시면
정말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는 내 안에 장기라든가 내 밖에 외부에 이 신체라든가 뭐 척추라든가 이게 다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제2의 실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게 없거든요. 예, 보장이 우리가 장애율을 따지면은 3%부터 보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10%, 뭐 심한 디스크는 20%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게 장애율이에요. 장애율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했다. 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20%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우리 디스크로 해서 진단비 받으시는 경우 있나요? 없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단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난 걸 보장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3%부터 보장. 네. 치아가 아마 5개 정도 빠지면 3%의 보장이 해당이 되십니다. 왜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이제 뭐 틀니까지는 아니셔도 치아가 이제 발치가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치아가 뭐 5개 상실이 됐다. 그랬을 때는 3%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병에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질병입니다. 질병. 상해가 아닙니다. 네. 상해보다는 질병 쪽으로 후유장애 입을 확률이 거의 한 60%가 넘습니다. 네. 상해로 후유장애 입으실 일은 사고로 많이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지만 질병은 우리가 살면서 노화가 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실은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뭐 백내장도 마찬가지고요. 녹내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경우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후유장애가 왜 중요하냐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뇌혈관, 심혈관 이런 거를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면역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온몸에서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뭐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것도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다 치매까지 오시면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드리는 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보험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보험입니다. 왜? 손해율이 가장 많이 나는, 네, 계속 나가잖아요. 받고 내가 진단비를 이만큼 받아도 다른 데 문제가 생기면 또 받는 거예요. 예, 암이 만약에 발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50% 후유장애예요. 암은. 네, 어떤 암이라더라도. 그리고 혹시라도 신장 이식을 받으셔서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75% 이상 받습니다. 후유장애를. 그래서 그만큼 보장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어떤 보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실비하고 맞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후유장애가 원래는 이제 12월 달까지는 이제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회사에서는 금액을 좀 이제 가입 금액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가입하실 수 있다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정말 유리하신 그런 보험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만성질환자는 가입이 안 되세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새해 계획을 보험 계획을 세우신다면 좀 요 정도는 준비를 하셔서 보장성은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보장은 뭐냐면 사망 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종신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생활 형편도 있으시고, 그죠? 뭐 납입 형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기특약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필요할 때 사망 보장을 필요할 때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좀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낫고요. 이 제가 사망보장을 왜 안내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이 어리신 분들은 사망보장도 필요하세요.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계신, 뭐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하셔서, 사망 보장은 필요하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 이거 우리는 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기특약은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보장을 받겠다 그러시면 정기특약, 뭐 10년 동안 보장 받겠다 그러면 정기특약. 이 종신보험은 뭐냐면 내가 90세 사망을 하던 100세 사망을 하던 101세, 110세에 사망을 하던 언제라도 사망보장금을 약속한 금액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1억이면 내가 100세 사망했어. 그러면 100세 때 1억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정기특약은 내가 약속한 날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아, 나는 그냥 한 60세까지만 우리 아이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보장받겠다. 그러면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장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험이 워낙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옛날 보험도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옛날 보험이 보장이 대체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보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년 사이에도 만들어진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좀 증권을 보셔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올해 좀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우듯이 보험 계획도 잘 세우셔서 평생, 왜냐면 보험은 건강할 때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한번 아프거나 어디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하시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을 아픈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보험을 까다롭게 받는단 말이에요. 뭐 인수가 제한이 되거나. 그래서 좀 건강하실 때 좀 미리 가입을 하셔서 좀 평생 보장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렸고요. 또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정말 내 보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질문을 풀어드리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네.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예. 39살 주부고요. 예. 네, 남편은 교통사고로 좀 안 좋게 사망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게 예. 네, 어떤지 좀 상담도 받고 싶고 예. 네, 그다음에 실비보험이 너무 오르니까요. 예, 예. 네, 이걸 계속 제가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점도 궁금해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 사전에 제작진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따님이 네. 있으세요? 네, 네, 5살 된 딸이 있어요. 아, 지금 올해 5살이 된 건가요? 네, 예. 가입하신 증권 보내주신 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 건강 종신보험이 있으시고요. 맞으신가요? 네, 네, 예, 그리고 2016년도에 KB 손해보험에서 닥터 플러스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게 실손 의료비 보험이네요. 네, 예, 시청자님, 그럼 남편분께서 사망하신 이후로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신 거예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딸이 아직 어려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보험을 잘 챙겨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강진욱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마 추가적인 질문은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신 분은 39 되신 여성분이십니다. 남편분께서 사망하셔서 또 보험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고요. 5살 된 딸이 있으시고 가입한 종신보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여쭤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이제 보니까 2015년도에 미래에셋생명 변액 건강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사망보험금이 이제 5천만 원 있고 이제 건강으로 다 80세 보장으로 돼 있는 게 특정암 진단비가 1,000만 원, 3년 갱신형의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이 2천만 원씩 있고 수술비가 1에서 5종.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님께서 얘기하는 특이하게 좀 들어가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80세 보장이고 특정암이라는 것, 즉 전체적인 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암이었던 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뇌출혈과 심근경색증 2천은 지금은 아직 30대 어쨌든 39이시니까 30대이니까 보험료가 그다지 부담이 안 되고 몇천 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60대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고 보장도 80세로 끝나고 또 하나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은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발생 확률이 보통 다 10%대 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사망보장 5천만 원만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암 진단비나 3년 갱신형 뇌출혈 심근경색증 요거는 특약을 부분 해지하셔.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요거는 부분 해지하시고 수술비만 조금 우선 놔두시면서 요거를 금액을 확 감액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B 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는 실손보험인데 여기에 20년 보장 질병 사망이 8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일부러 조금 더 넣으신 거 맞죠?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쵸? 네. 네. 아마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가 약간 징크스처럼 와 있어서 요거를 한 2천 정도만 넣으셔도 되는데 8천까지 들어가 있어서 실손보험하고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7만 원, 7만 3천 원으로 꽤 비싸요. 그래서 요거는 질병 사망 보장 20년은 이제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특약이지만 8천까지는 필요 없어서 최소로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상해 입원비도 요거 지금 그 입원비가 자체가 좀 비싸요. 3만 원인데 월 보험료가 비싸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 즉 내가 매일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요것도 제가 좀 뺐으면, 즉 여기서 닥터 플러스에서는 그 질병 사망을 2천이나 3천 최소로 좀 가져가시고 질병 상해 입원비 3만 원을 삭제를 하시면 보험료를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변액금 10만 원대, 그 다음에 KB도 한 5만 원대로 낮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제가 지금 특약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 어머니한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저해지 보험이라고 그래서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은 없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장을 받을 때 해약 환급금을 보고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00세 보장, 아까 두 개 다 80세로 돼 있는 거를 100세 보장으로 좀 확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저해지니까 일반 보험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뇌출혈이 아니라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이 2,000씩 들어가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도 300에, 암 수술비 200에, 또 21대 7대 수술비 200 나오고요. 그러면 앞에 미래에셋에서 수술비 특약이 있고 닥터 플러스에서 수술비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비로 약간의 부족한 진단비도 또 보강을 하실 수가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인데 이게 이제 3%짜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질병 후유장애도 20%대에서 79%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20%면 예를 들어서 무릎을 내가 혹시 다쳐서 무릎 관절 수술해도 30%에 해당이 되는 거, 암도 50%에 해당이 되니까 이 3에서 19% 정도만 아주 작은 경미한 어떤 질병 상해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은 못 받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런 질병 상해 후유장애를 90세 보장, 100세는 하지 마세요. 100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90세 보장이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넣어놓고요. 입원비는 그냥 질병이나 상해 입원비를 하지 마시고 1일 이상도 요즘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직 그 위험률이 덜 반영된 중환자실 입원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10일을 넣어도 정말 몇백 원, 돈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간단한 입원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드는데 중환자실 들어가면 하루 입원비도 굉장히 큽니다. 간병인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가입하실 수 있을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절 이런 상해 관련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까지 다 넣으시면 한 9만 원대에서 이렇게 많이 넣는데도 싼 이유가 저해지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쭉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까 종신보험을 가입한 이유하고 똑같은데 아까 제가 왜 KB 손해보험의 질병 사망을 줄이라고 했냐면 질병 사망의 질병 사망하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질병 사망은 꼭 반드시 아파서 어떤 질병을 원인으로 해서 사망했을 때만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좁아지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질병이든 사망이든 아니면 원인 모르는 모든 사망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5살 딸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로서 보장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엄마가 혼자 어떤 가정을 꾸려가려면 종신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여자가 남자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부담이 돼서 이거를 정기보험으로 1억 5천까지 60세까지 지금 아이가 이제 20년 정도 즉 39세니까 40 잡아서 20년 그러면 이제 우리 5살 딸이 25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학은 다 가르치고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60세까지 낼 수 있는데 1억 5천을 보장받는 금액이 39,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60세 납이지만 굉장히 저렴하면서 종신보험으로 가져가면 지금 아까 똑같이 5천을 가입하는데도 10만 원 돈이잖아요. 근데 1억 5천인데도 불구하고 39,000원 정도라서 요거를 이렇게 정기보험으로 좀 가지고 가시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이제 엄마의 그 연금을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연금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요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을 하는 대신에 내가 정기보험으로 이만큼 사망보장은 늘려놨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낮춰놨다면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내 노후자금을 좀 일정 정도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내가 매월 고정된 돈을 못 넣을 수 있을 때는 연금 보험을 하지 마시고요. 그 증권사나 은행에 가면 연금 저축, 연금 펀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머니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세금 공제도 받아서 절세도 되면서 또 그거는 매달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마다 넣어서 넣은 금액을 세액 공제도 받고 네. 노후 자금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어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보장으로 9만 원대에서 내 보장 다 가져가고 또 나한테 또
아빠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정말 한 39,000원 정도의 우리 아이 보장, 즉 앞에 지금 미래에 있을 것까지 하시면 엄마가 60세 이전에 만약 사망하면 2억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장이 받아도 이제 저는 좀 안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0세 보장도 하고 우리 아이 꿈도 지키고 또 내 노후 자금도 준비하면서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디테일한 건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연락 다시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다시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예, 저희 강진옥 전문가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말이 좀 빨랐을 수는 있는데 이해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덜 부담스럽게 보험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두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490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 또 삼성생명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 증권에는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없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아마 그 증권을 보시면 아무도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CI 보험을 네. 예, 2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명에는 적혀 있진 않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리빙케어 자체가 그 보험 자체가 CI 보험이에요. 예. 이름 자체에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다 삼성생명 거를 갖고 계신데요. 그야말로 이제 생명보험에 보험을 2개를 갖고 계신데 지금 그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이렇게 영역 있죠. 생명보험 영역에는 지금 그 시청자님이 가입하셨던 이 보험은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8만 원이나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보장은 2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보험을 지금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 40대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보험을 저는 만약에 이 보험을 내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찾으셨으면은 제가 볼 때 조절을 좀 하셔서 감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보험을 감액을 하셔서 보장을 좀 넓은 걸로 가져가시는 게 시청자님 이제 앞으로 이제 40대가 넘으시기 때문에 질병이 이제 시작할 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건강하시다면 좀 되도록이면 속히 좀 이거를 조절하셔서 보장을 예를 들어서 안보장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이런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암과 그리고 뇌혈관 머리에 관한 뇌혈관을 모두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심장질환도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우리 그 허혈성으로 진단을 다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보장을 좀 확인하셔서 아마 그 증권에는 내용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대한 질병에만 드리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장을 좀 지금 굉장히 보장받기 힘드신 보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다시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CI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아니시라면 리모델링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이번에도 또 문자 볼 거고요. 1189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제가 또 읽어볼게요. 저는 35살 남성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50대쯤 되면 탈모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가발을 하거나 모발 이식을 하는데 혹시 탈모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전에도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탈모는 스트레스성이 아니면 보장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강진욱 전문가님.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탈모는 사실은 이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것까지 보장해주면 보험회사가 이제 이게 할 약간 수가 없겠죠. 미용의 목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요. 이게
이게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탈모 정도에는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도 이것을 다 보장하기에는 네. 이제 아마 힘이 모자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우리가 이게 건강한 사람이 뭐 단순히 스트레스나 어떤 것 때문에 원형 탈모라든지 아니면 그 심하게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요? 네네. 예, 예. 그럴 경우에 있는 이제 피부과에 가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이거 100%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고객님도 예. 이거 치료 받으시는데 원형 탈모랑 탈모가 오셨는데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한 예. 6, 7개월 계속 받는데 그거 다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게 실손보험이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실손보험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탈모는 안 돼요. 그 대신 그 스트레스적인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되어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플랜 119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볼게요. 6734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문자는 이강희 전문가께 좀 드려볼게요. 30대 여성입니다. 종신보험에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십시오 하시네요. 이강희 전문가님. 네,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요. 네, 보험료가 16만 원이세요. 예. 그런데 실손만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예, 예. 그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을 1억을 해놓으시고 아, 예. 실손 의료비만 이제 가입을 하신 상태신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도 아마 실손을 가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아마 그분이 그 설계사분이 예, 예. 이렇게 짜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이 그동안에 보상 이력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이 90% 우리가 이제 실손 의료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서 사망보험금을 최대한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전처럼 자기부담금이 20% 지금처럼 똑같은 실손이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시설 의료비는 지금 그 30대시기 때문에 한 17,000원 정도밖에 보험료가 안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단독으로 실손을 하시면 물론 이제 다른 보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손을 막 가지고만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그냥 따로 이 보험은 정리를 과감하게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예. 새로 단독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분한테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30대 여성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7876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또 읽어보겠습니다. 취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생명보험사 설계사 친구가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라는데요. 생명보험의 연금, 손해보험의 연금, 그리고 은행의 연금저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진혁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 자, 우리가 보통 연금에는 두 가지로 먼저 나누세요. 즉, 순수하게 나의 노후자금 위한 연금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즉,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받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지금 3년 차라고 말씀하신 분들, 즉, 이런 분들은 세금 공제를 받는 게 우리가 맥스 월 35만 원 정, 즉, 연 400만 원밖에 그 소득공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막 20만 원, 30만 원 넣는 건 아직 3년 차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결혼하려면 목적 자금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거기에 그런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은행이나 증권사 가시면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생명보험에도 세액공제 연금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10만 원 정도만 하시고 대표적으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의 연금보험의 차이는 자 손해보험이나 증권이나 은행에 있는 연금보험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보장 뭐 20년 동안 그러니까 연금 수령이 20년 또는 80세까지 연금 받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래 오로지 생명보험에서만 종신연금형이 돼요. 즉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연금은 반드시 생명보험에서만 가입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땐 가능하면 생명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종신보험처럼. 그 대신 그거는 아까 같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요즘 생명보험은 그 연금보험이 중도 인출도 되고요. 추가납입도 되고 또 확정금리도 있는 상품이 많아요. 5%짜리도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입을 해 놓으시면 그거는 내가 20만 원이나 30만 원씩 해 놓으시면 진짜 순수하게 내 노후자금도 되고 목돈 마련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긴급자금 필요하면 중도
인출하시고 여유 자금 있으면 추가 납입하시고 요거는 세액공제하고 관계없이 요럴 때는 생명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유리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